오늘 소개해 줄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? 예, 최근에 좀 많이 이슈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네. 좀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. 예, 아무래도 뭐 증시가 좀 안 좋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은 역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. 그중에서 건자재 업종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그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이고요. 그 MDF나 마루 같은 그런 건자재 인테리어 건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. 네. 그 91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목재 관련 사업을 이제 하다가 96년에 뉴질랜드 뭐 해외 조림 사업 그리고 2001년부터는 이제 마루 사업에 진출을 했고 13년에는 또 열병합 발전 이런 것에도 진출을 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재목에서부터 그 MDF, 마루 그리고 그 인테리어로 이루어지는 그런 목재 인테리어 사업의 그런 수직 계열화를 보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2013년부터 시작된 그 신규 아파트 분양 증가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의 그 분양에 따라서 신규 입주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이런 그 마루 사업이 좀 성장이 가속화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기존 주택 부분의 그 B2C 부분의 수요도 좀 긍정적이라서 향후 실적 개선에는 좀 긍정적인 환경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 아파트 분양 증가에 따라서 이 건축자재 관련주들이 함께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이 네. 9월 들어서 참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한솔 홈데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. 앞서서 MDF에 대한 말씀 주셨잖아요. 예.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좀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. 예, 사실 MDF라는 것에서는 그 경쟁사의 그 동화 기업을 많이 이제 떠올리실 것 네.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그 원목을 이제 수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제재목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폐지나 톱밥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MDF를 만들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뭐 가구나 인테리어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적인 그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원목 판재를 이제 생산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동사는 국내에서는 약 한 14% 정도 MS를 보유를 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. 경쟁 기업으로는 이제 동화 기업이나 그 유니드 그리고 선창산업 등이 이제 경쟁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라북도 익산에 그 10만 평의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재목부터 MDF 그리고 마루, 목분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어서 그 목재 인테리어 사업에 수직 계열화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 이제 선물캡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골라주셨고 MDF 관련해서는 이게 점유율 면에서도 상당히 높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업 현황을 좀 더 알아봐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떤 제품들에 주로 적용이 되는지 이게 또 매출 분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예, 일단은 그 MDF 같은 경우에는 합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,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것이 굉장히 뭐 다양합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구가 있겠고요. 네,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동사의 또 다른 또 사업 부분이 그 마루 사업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마루 같은 경우에는 그 합판 마루 그리고 강마루, 강화 마루로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집에 가시면은 이제 좀 오래됐다 싶으면 이제 합판 네, 마루를 네. 이제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거의 뭐 강마루나 강화 마루로 이렇게 네, 마루가 돼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2015년 그 최대 분양을 기록을 해서 이런 게 이제 2016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 분양 증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. 그 2017년부터는 또 이제 그 입주량이 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목질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그 풀 라인업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. 사실 그 건설사 B2B 시장이 가장 중요하겠죠. 이런 것들에 이제 함께 들어가서 그런 어떤 기존의 이제 신규 수요라든가 예. 그 외에도 뭐 그 이사를 또 하시면서 그런 어떤 교체 수요 이런 리모델링 수요 또한 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그 마루 부분의 그 경쟁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사실 그 마루라고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좀 과점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좀 한정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밖에 또 마루 사업 외에 그 열병합 발전 사업이 있는데, 그
이런 목재를 이제 생산을 하다가 그런 목재 그 부산물이라든가 그 저품질 그런 원료를 소각을 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생산된 전력을 전력 거래소에 이제 판매를 해서 분기에 약 한 2, 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이익률은 상당히 높은데 규모는 뭐 작지만 그 캐시카우로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큰 걸로 이제 MDF 그리고 마루 사업 그리고 열병합 발전 사업 이렇게 사업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MDF랑 마루 사업뿐만 아니라 열병합 발전 분야까지 일단 뭐 탄탄한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실적과 함께 뭐 투자 포인트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요. 예, 일단 그 2015년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그 MDF가 37%, 마루가 34%, 그리고 인테리어가 15% 등등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MDF와 그 마루 사업이 주력입니다. 그리고 사실상 그 MDF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신성장 동력 그 마루 사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습니다. 그 2016년 그 국내 마루 시장을 보면은 전년 대비 약 한 20% 정도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이 중에 이제 동아기업이 이제 35%, 동사가 이제 24% 정도를 이제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 마루의 그 형태, 그래서 강화마루, 강마루 뭐 이런 것들을 풀 라인업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 신규 수요라든지 아니면 뭐 대체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풀 라인업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. 좀 업황 환경적으로 좀 또 좋아지는 것이 그 원래 그 친환경 규제에 따라서 원래 중국산 그 저가 제품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규제를 통해서 그런 수입이 좀 감소가 되고 있고 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온돌용 마루의 경우에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친환경 제품을 써라라고 이제 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. 이런 친환경 제품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은 좀 업황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실적을 보자면은 그 올해 보면은 유가 하락에 따라서 사실 그 뭐 토목 제품이다 보니까는 운반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게 되는데 그 유가 하락에 따라서 그 원부 재료 그런 구매 단가가 좀 하락이 됐고 그리고 15년 2분기부터 시작된 그 발전 터빈이 2호기가 또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그 영업이익률로 보시면 2015년에 그 3.9%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가 올 상반기에 보시면 5.7%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동사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그런 어떤 이익률 성장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그 2017년 2월까지 지금 행사 가능한 그 시비가 있는데요. 한 1,465원짜리 한 600만 주 정도가 있는데 사실 그 동사의 그 주가가 1,000원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량만 들으시면 좀 굉장히 커 보일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분명히 이제 오버행 이슈는 있지만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어차피 이제 올해부터 그 향후 2년간에는 뭐 확정적인 그런 어떤 그 분양 물량 증가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그 분양 물량 증가의 수혜주 이런 걸로 그 동사를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최근에 그 건자재 그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그 고점들이 많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. 예. 뭐 비단 뭐 가구업체뿐만들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말 건자재 업체들이 다 이제 안 좋았는데 지난해 조금 주목을 받았다가 이제 상승세가 좀 꺾인 것 같은데요. 예, 아무래도 맞습니다. 모멘텀이 아무래도 분양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는 하지만 예. 공백기인 것 같아요. 올해 상반기까지가. 예, 워낙 그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가 뭐 역시 주식은 선반영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 분양 시장에서도 이제 뭐 고점 신호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제 분양이 꺾이는 게 아니냐. 네. 사실 이게 가장 큰 그 건자재 업종의 센티멘트의 가장 큰 그런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워낙 그 건자재 그 종목들이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지금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좀 숨겨진 좀 많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그 건자재 센티멘트 회복과 함께 그 동사를 좀 보시면은 조금 더
동사를 네. 투자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가격이나 뭐 점유율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관심을 한 번쯤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아까 그 실적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간 실적이 2012년 이후로 그래도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추세인 거잖아요. 어떤 정도 수치가 확인되는지. 예, 사실상 그 동사가 그 국내 내수 시장을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구조적으로 뭐 가구들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목재를 다시 수출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특히나 마루 같은 경우에는 네. 해외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내수 시장에 국한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매출액의 상승폭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. 네.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익률 측면에서 그 작년에는 이제 3.9%대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이제 말씀드린 그 유가락이나 뭐 이런 그 비용 절감 그리고 다시금 그 파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규모의 경제이죠.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시면은 그 올해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도 그 실적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그런 측면에서 모두 다 좀 작년 상반기를 굉장히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 건자재 업종들의 투자 포인트가 거의 유사합니다. 이게 모두들 투자자분들이 모두 이제 알고 계시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 건자재들은 된다. 이거는 실적은 무조건 상승을 한다. 결국에는 센티멘트란 그 PR의 측면이거든요. 뭐 워낙 그 기존의 그 건자재 부분들이 워낙 이렇게 실적이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고퍼를 이제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우려들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상 그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갑자기 분양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갑자기 20~30%뭐 이렇게 슈팅을 이렇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. 네. 그런 것보다는 지금 워낙 이제 이슈가 없고 그러다가 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워낙 테마주들도 많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일부 OLED 종목들이나 그런 것들에만 이제 수급이 이제 되다가 워낙 이제 이슈가 없다 보니까는 좀 다시 한번 다른 소외된 업종들도 보자라는 네.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어서 사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그 건자재 업종 중에서 예. 이제 좀 이렇게 소개해드릴 만한 종목을 이제 골라서 온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한솔홈데코 일단 뭐 아파트 분양 증가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건축자재 업종 자체가 워낙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좀 부각되는 상황에서 한솔홈데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. 좀 길게 바라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. 예. 네,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는 분석 주신 만큼 오늘 또 스몰캡 관심주 한솔홈데코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현대증권 포트폴리오 전략팀의 윤정선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